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그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G7 정상회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활동하신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G7 정상회담의 의미 또는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그 의미, 여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해서 총 7개 국가죠. 7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적인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약속하는 그런 회담이 바로 G7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잠시 이 러시아도 참석을 해서 G8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는 빠져서 G7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했던 것은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한 네 나라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초청이 돼서 확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인도의 그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화상으로만 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몸으로는 뭐 못 왔죠. 어찌됐든 7개국 플러스 4개국 해서 11개국에 의한 G7 확대 회의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회담은 통상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큰 의제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게 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큰 이제 규모의 회담이 G2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담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OECD 회담이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회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여태껏 보여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그런 국제적인 쟁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를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여기에 초청받아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상회담의 이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인데요.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크게 보면은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항목은 한 70개, 80개 항목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건데요. 제일 이제 핵심적이고 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이 가장 지금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장 위구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아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 법치, 그러니까 룰 오브 로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준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또 들어갔고요.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재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정상회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뭐 G7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미국 대통령으로 봐서도 자신의 의지가 G7 이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바로 3BW, 그러니까 3B라는 거 B가 3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uild Back Better World죠. 그러니까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1대1로가 굉장히 이제 뭐 시행된 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1949년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지금 뭐 8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인프라 구축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를 위해서 사실상 뭐 철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금융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은 정책의 소통, 뭐 그다음에 군사적 협력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1대1로라고 보는 것이 이제 서구적 시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80여 개국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약탈적으로 이런 1대1로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오히려 주권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이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 개도국들에 대해서 무려 40조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런 약탈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들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나라들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뭐 3BW라고 하는 것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간단한 겁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을 15%로 뭐 하자. 그래서 이것은 뭐 G7 재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단 나왔던 것이고 그때 합의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여름에 지금 올림픽 동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경 하계 올림픽과 패러 올림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CVIA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CVID이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고 하는 것이 CVID라고 한다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뭐 완전하고 하는 CVI까지는 갔는데요. D 대신에 이제 A, 어반던먼트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제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됐다고 보는데 뭐 큰 그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북한의 비핵화 또 이것이 WMD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CVIA가 돼야 된다는데 G7 국가들이 의지가 공통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 결의안을 잘 준수해야 되고 또 대북 제재 결의했던 내용들 그것도 잘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인권의 존중 문제 그리고 납치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번 G7 정상회담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G7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이 있고 확대회담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대회담에서는 크게 세션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2일이죠. 12일 날 세션 제1 세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13일 날 일요일이죠. 제2 세션, 제3 세션이 있었는데 제1 세션은 보건에 관한 분야고요. 제2 세션에는 주로 이제 열린 사회와 관련된 거고 제3 세션은 기후변화와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1 세션 보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이 앞으로 백신, 개도국의 백신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0만 불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이 내겠다라는 정도만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께서 20배를 더 내겠다. 그래서 앞으로 2억 불을 여기에 국제 백신 공급하는 데 내에서 개도국의 백신을 좀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열린 사회와 관계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유무역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세 번째 이제 세션은 기후변화와 관련돼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기 이제 1, 2, 3 세션에 참석도 하셨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국 총리,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호주 총리 이런 분들하고 정상회담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지금 잘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맡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CEO하고도 같이 회담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지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보급과 생산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번에 다른 나라의 이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이 백신 생산의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미 4종류, 5종류의 이 백신을 생산하고도 있지만 향후에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G7 공동성명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한국 참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때 반중국 그러니까 중국에 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국이 좀 껄끄러워할 수 있는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1대1로 문제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이제 G7의 공동성명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얘기하지만 이건 다자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사이비 다자주의를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앞으로 이제 인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나토 정상회담으로 가서 나토의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에도 중국이 나토 국가의 어떤 가치라든지 안보라든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구조적인 위협이고 앞으로 이제 이 나토에서 전략 개념을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여기 한 번도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G7의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문제까지 앞으로 언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서구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갈등적으로 갈 요소는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이 시사안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그런 외교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G7 여기에 초청돼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초청으로 보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2007년도에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대통령을 이제 초청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참석은 못 하셨죠. 이번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참석을 할지 이것은 이제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한국 같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첨단 기술 면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D10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 10개 나라 그룹이죠. 이런 것들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나라들은 G7은 G7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이 좀 충돌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이 G7에 참석하고 뭐 정식 회원국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끊임없는 우리의 그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중요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을 필요로 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뭐 경제적으로 또는 첨단 기술 면에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우리의 은행에 대해서 그 나라들도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열수의 시사 한 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